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테리어 유튜버 나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저희 집 소파 제작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제 베이스가 되는 가구, 그리고 쿠션 솜, 쿠션 커버 이렇게 따로 다 주문을 했고요. 디자인 과정, 제작 과정, 비용, 그리고 사용 후기까지 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완성된 소파의 모습인데요. 저희 집은 이제 식탁 겸용으로 사용을 하려고 이제 좀 소파를 높게 의자처럼 만들었어요. 좌석 쿠션도 좀 푹신한 것보다는 단단한 걸로 선택을 했고요. 딱히 뭐 기능이랄 건 없는데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배치를 할 수 있게 했고, 그리고 이제 하단 부분에는 수납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파 앞에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자주 꺼내 쓰는 것보다는 이제 저장하는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원래 화이트 소파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컬러가 비비드한 소파를 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테리어 디자인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이미지들을 모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핀터레스트에 들어가서 좀 소파 이미지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레드 브라운 계열로 하고 싶었는데 레드 소파는 좀 이미지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옐로나 올리브 그린 같은 것도 좀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컴퓨터 이미지로만 보면은 확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 소파를 보고 앉아보고 싶어서 이제 여러 매장에도 한번 돌아다녀 봤어요. 이제 저희 집 근처에 큰 몰이 있어서 이제 거기도 가보고, 근데 성수동에 가면 가구 쇼룸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반드시 제작해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가서 보고 좀 적당한 게 있으면은 구매하려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디자인이나 뭐 컬러나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식탁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거를 찾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작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식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높이, 그리고 제가 앉았을 때 편한 높이, 그리고 단단함의 정도 이런 거를 확인을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끔 레스토랑에 가면은 부스로 된 소파 좌석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을 내고 싶었어요. 처음에 디자인을 할 때는 손으로 이제 전체적인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이즈인데요. 우리 집에 맞춤을 하는 거니까 공간의 사이즈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그 안에 얼마만한 소파가 들어갈지를 보면서 사이즈를 정하면 좋겠죠. 사이즈를 어느 정도 정했으면 세부적인 이제 디자인 디테일을 정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 전에 모아뒀던 이미지들을 다시 꺼냅니다. 그래서 뭐 등받이는 이제 쿠션감이 있게 뽕실뽕실하게 할 건지, 각을 잡을 건지, 좌석은 가구를 만들었을 때 그 가구랑 이제 깊이가 똑같이 할 건지, 아니면은 약간 조금 그 좌석 부분이 튀어나오게 할 건지, 뭐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아요. 저희는 이제 소파 아래 이제 수납 서랍을 만들면서 그 손잡이를 어떻게 할 건지도 정말 오랫동안 토론을 했는데요. 손잡이 같은 경우는 앉았을 때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배제를 했고, 구멍을 뚫자, 뭐 네모로 뚫자, 동그랗게 뚫자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좀 더 그냥 깔끔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자석 빠찌링을 달아서 이제 이렇게 푸시하면 이제 나오는 방식으로 이제 달아주기로 했어요. 사실 물건을 되게 많이 넣으면 이게 잘 튀어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무거워서. 근데 이제 저희는 디자인을 위해서 사용성을 약간 포기를 했습니다. 1호기님의 직업이 이제 VMD이기 때문에 가구 디자인을 많이 해봐서 이번에도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앞면, 옆면, 윗면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에서 본 조감도를 그리시고 거기에다가 사이즈를 써주시면 이제 제작하시는 공방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서로 이제 더 원활하게 소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서랍이나 부속이 있다면 따로 그것도 빼서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뭐 서랍의 깊이는 얼마인지, 뭐 이 서랍의 높이는 얼마인지 이런 거를. 만약에 툴을 이용하는 게 어렵다면 손으로 그리셔도 충분해요. 저도 예전에 이제 제가 맡길 때는 저는 툴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손으로 그림을 그려서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셔도 충분합니다. 저희 집 그 소파 사이즈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소파를 두 개로 제작을 했는데 하나는 2인석, 하나는 1인석으로 만들었어요. 깊이는 동일하게 70cm였고 이제 가로 같은 경우는 2인석은 160cm, 1인석은 80cm였어요. 그래서 기역자로 놨을 때 사이즈가 거의 이렇게 비슷해 보이도록 이제 만들었고요. 가구 부분에서 등받이 높이는 이제 72cm였어요. 그리고 좌석까지 높이는 42cm였고요. 보통 소파가 38에서 40cm 정도 되고 의자, 우리가 앉는 의자는 한 45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중간 정도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방석이 좀 두꺼운 게 고급져 보이는 것 같아서 방석을 높이를 20cm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서랍 부분의 높이가 22cm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등받이 쿠션은 45cm로 했는데 이게 실제로 앉아보니까 너무 높으니까 오히려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 10cm 정도를 잘라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좌석까지는 42cm, 등받이 35cm에서 총 이제 등받이 이 쿠션까지 높이는 77cm였습니다.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를 해서 조금 이제 필요하신 거를 수정을 해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목공방에 실제 제작을 맡길 차례인데요. 저희는 이제 동네에 있는 공방을 이용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 동네에도 작은 목공방이나 가구 공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포털 사이트의 지도를 이용해서 공방을 찾아보신 다음에 이제 전화로 이제 뭐 이런 거 소파 제작하는데 가능한가요? 이렇게 문의를 하시고 이제 도면을 가지고 이제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개인이 이거 제작해 주세요 하고 가도 되게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시기 때문에 겁먹지 마세요. 그리고 동네에서 제작을 하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가까우니까 이제 그 공방 사장님이 직접 무료로 배송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송비도 조금 세이브를 할 수 있겠죠. 나무 수종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라왕 합판을 선택을 했어요. 이제 집성목,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넓은 판의 집성목은 이렇게 조인트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보이는 게 싫기도 하고, 저는 합판을 선호를 하는데 이제 보통 가구를 하실 때는 자작 합판을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그게 이제 좀 고급 수종이고 단단하고 그리고 친환경이고 해서 이제 집안의 가구를 만들 때는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처음 만들었을 때는 되게 희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약간 이제 햇빛에 변색이 되면서 약간 노래지거든요. 그게 싫어가지고 라왕 합판을 되게 애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라왕이 가격이 저렴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단점은 라왕은 컬러가 구매할 때마다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보통 목공방 사장님이 나무 구매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입고가 됐을 때 그거를 뭐 직접 가서 보시거나 아니면 사진을 좀 보내주세요 해서 이제 나무 컬러나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하고 제작을 들어가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구 제작 기간은 이제 넉넉하게 일주일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이제 소음을 주문을 했는데 소파솜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굉장히 손쉽게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제작 과정 중에서 가장 쉬운 휴식 같은 구간이었고요. 이제 그 사이트를 찾아서 아까 그려놓은 도면 있잖아요. 그걸 보내면 이제 견적을 내주십니다. 완전히 이렇게 딱 재단해서 보내주세요. 약간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경사진 그런 것도 되게 잘 잘라주십니다. 좌석은 고탄성 이제 메모리 폼 중에서 하드한 타입. 보통 파란색이고요. 이제 그거를 이용을 했고 등받이는 고탄성 메모리 폼의 소프트한 타입. 보통 핑크색인데 그걸 이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등받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탄성일 필요는 없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좀 저렴한 일반 스펀지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커버를 제작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일단 이제 동대문에 가서 그 많은 소재와 컬러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될까? 이제 내 상상 속에 있는 그 색감, 그 느낌 이런 거 찾는 거 너무 힘들고 이제 결국에는 빨리 이제 저희 2호기를 어린이집에 픽업하러 가야 되는 시간이 돼서 제가 빨리 이렇게 막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파에 앉아서 촬영할 거를 생각을 해서 막 이제 얼굴을 막 대보고 그렇게 해서 내 얼굴에 더 잘 맞는 거 막 이렇게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좀 그런 거는 진짜 좀 필요 없는 것 같은 게 소파에 앉아있는 나를 내가 보는 경우는 일단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내가 소파에 안 앉아있을 때 소파를 바라보게 되는데 일단 눈으로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 예쁜 컬러를 선택을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원단을 사고 나면 이제 원단 가게에서 보통 이제 그 소파 커버 만들 거라고 하면 재봉하는 데를 소개를 해주세요. 그럼 소파 커버 전문으로 하는 데를 소개를 해주기 때문에 그냥 맡기셔도 되고요. 나는 좀 내가 직접 찾아보고 싶어 하면은 지하 1층에 가면은 재봉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중에서 좀 소파 전문 이렇게 써는 데를 찾아가셔가지고 이제 제작을 맡기시면 됩니다. 그 제작 맡길 때도 이제 사이즈를 그려놓은 도면을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작할 때 뭐 판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스펀지를 감쌀 때 이렇게 감쌀 건지 다 재단을 해가지고 만들 건지 이런 거를 좀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미지를 좀 많이 보고 딱 이 모양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참고 이미지가 있으면 그것도 가져가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이제 지퍼를 다는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일자로 이제 가장자리 하시면은 싸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안 보이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디귿자로 뒷면에다 만들었어요.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궁금하셨을 비용. 먼저 베이스 가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책장하고 같이 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책장하고 같이 37만 원. 소재 포함해서. 보통 목공방의 경우는 소재값 더하기 이제 인건비로 해서 이제 그 대충 금액을 책정을 해주세요. 이제 하루 인건비를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잡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두 개를 제작을 했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세이브 됐던 것 같아요. 소파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한 3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상을 해서 잡아보고요.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소재를 다른 걸 선택을 하시거나 디자인이 달라서 뭐 공정이 복잡하거나 아니면 더 간단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솜은 택배비 포함해서 이제 19만 5천 원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딩 솜을 덧대줬다고 했는데 그거는 13,000원이었어요. 배송비 포함해서. 근데 이제 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등받이 높이를 높게 했었잖아요. 비용이 많이 나왔는데 그 작은 사이즈로 주문했으면은 훨씬 뭐 한 20% 정도 줄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사이즈 딱 맞게 주문하시면 저보다는 좀 적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소파 커버가 생각보다 비쌌어요. 일단 원단이 비싸고요. 원단이 보통 이제 소파용은 15,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해요. 원단 같은 경우는 이제 12야드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원단값 18만 원, 그리고 이제 그 재봉비만 또 18만 원이었어요. 비싸죠. 그래서 토탈 36만 원. 그래서 이거 만들면서 이걸로도 소파는 사겠는데? 막 이런 생각하긴 했어요.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86만 8천 원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싸진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저희 용도에 딱 맞게 제작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식탁 사용할 때 높이가 딱 맞아서 매우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번에 또 소파를 제작하는데 한 가지를 바꿀 수가 있다면 저는 이제 등받이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직사각형으로 만들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직각으로 떨어지는 게 더 예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아주 약간 기울기를 줬잖아요. 이게 별로 그 편함에 크게 그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좀 편안한 느낌을 내고 싶으면 쿠션을 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직각으로 만들고 쿠션을 놓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집에 지금 쓰고 있는 쿠션은 저희가 이케아에 갔을 때 마침 저희 집 소파랑 너무 비슷한 컬러의 커버가 있어서 좀 저렴하게 구입을 했는데, 커버를 제작을 하실 때 나는 쿠션 커버도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개당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들지 않을까 싶어요. 원단까지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집 소파 제작기가 끝이 났고요. 이거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말이 되게 길어진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빼먹고 말을 안 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알려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 교육과정 1인 미디어 아카데미인데요. 제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제 진행하는 이 1인 미디어 아카데미에 특강 강사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아카데미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북튜버 과정, 청년 크리에이터 과정, 시니어 크리에이터 과정, 교사 크리에이터 과정, 그리고 이제 구독자 1000명 이상이신 분을 대상으로 하는 실전 강화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제가 특강을 하게 된 비즈니스 전문 크리에이터 과정, 이렇게 6개가 있어요. 비즈니스 전문 크리에이터 과정에서는 직업에 대한 전문 지식 공유를 위한 컨텐츠를 만드시고 싶은 분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요. 정말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계된 스튜디오나 뭐 장비 같은 것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서 내가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장비 같은 거 따로 구매하지 않으셔도 좀 더 쉽게 한번 시작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뭐 인테리어 웹진이나 인테리어 컨설팅을 하다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제가 그 전에도 이제 블로그도 운영했었고 카페도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혼자서 하다 보니까 막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되게 크게 막 성장을 하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진짜 좀 많이 알려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유튜브를 안 했다면 인테리어 그 비즈니스를 진작에 접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특강에서도 제가 이제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배웠던 거,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면서 활동했던 과정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육 일정은 8월 7일 토요일부터 9월 12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입니다. 1인 미디어 아카데미 신청은 7월 23일까지 받고 있고요.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나 미디어 자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요. 제가 이제 시청할 수 있는 링크는 여기 밑에 남겨드릴 테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도 날개를 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소리 점점 이상해지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만 줄이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인테리어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또 만나요.